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1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재산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세지요. 지방세가 되겠고요. 또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시군구가 부가징수하니까 즉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건데요. 시군구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징수하는 거니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3% 붙습니다. 또 이 재산세는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부과하지요.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러한 5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하는데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물세 들어갑니다. 물세, 물건 중심이니까요. 그러나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인세에도 들어갑니다. 인세,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물세에 들어가고요.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에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산세는 특별히 이 주택분 재산세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하고요 건물을 합쳐서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주택분을 통합과세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재산세는요, 공부상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에 부과하겠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장부 공부상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과 영업용 건물은 재산세가 다릅니다. 달라요. 계산이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토지란 뭘까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의 토지.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이 재산세에서 토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란 취득세 용어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같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인데요. 이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줄 쳐보세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통합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된다. 왜? 세금 계산이 다르거든요. 항공기는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 항공기와 같고요. 역시 선박도 기선, 범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넘어가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첫 번째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공유재산. 공유라고 하는 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분권자가 냅니다. 그러나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주택의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 전체에 대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건물을 소유자는 갑이고요.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럴 때 주택 전체에 대해서 산출된 세금이 나왔다. 만약에 산출된 세금이 50만 원 나왔다. 그렇다면 이때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냐? 50만 원 가지고 산출세액을 가지고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4천만 원이고 만약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천만 원이라면 합쳐서 1억 분의, 그죠? 1억 분의 건물의 시가표준액 4천, 그리고 1억 분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6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이거는 20만 원이 되겠고 토지는 3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재산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면 됩니다.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해라.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살려면 6월 2일 이후에 사라. 6월 2일 이후에 양수해라. 그러면 안 냅니다. 만약에 6월 1일 날 매도인이 있었고 매수인이 있었다면 매수인 세금 내는 겁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있었다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탁자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신탁한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내느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낸다? 수탁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왔죠.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시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겠죠. 근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또 상속인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유권에 권리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주된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는 누구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겠고요. 만약에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2사람 이상 있으면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연장자. 연장자 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원래는요 종중재산인데 종중으로 등기가 안 되고 개인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은 개인 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중 땅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종중 토지인데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역시 종중재산에 대해서 누가 내는 거냐? 그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입니다. 그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 이거는요 원래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부로. 그랬더니 국가가 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게 되면 매수계약자가 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연부 매매계약을 주세요.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줄체요.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그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등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김동수라고 하는 매수계약자가 사겠다고 계약한 사람이죠. 국가 등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국가 땅을 내가 사겠다고. 그런데 뭘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연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3억 주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1년에 1억씩 3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 바로 연부가 되겠습니다. 연불이죠.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보통 연불하면 2년 이상인데요. 그랬더니 국가가 어차피 네가 사겠다고 계약한 거니까 공짜로 써라. 나는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또는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정비사업으로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데요. 또 채비지, 보류지로 의한 경우입니다. 거기 채비지와 보류지가 나왔죠.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채비지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류지.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관공서 부지가 필요하지요. 학교 부지라든가 각종 사회 기반 시설로 토지가 필요한 것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나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여기서는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입니다.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이다. 이 말은 사실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도 알 수 없을 때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공부해 봤는데요. 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1회 때 출제돼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로 한다. 언제입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을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때 공부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네,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즉, 소유권에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사용자 줄 주세요. 어느 때 사용자입니까?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와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째.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죠.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나오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틀렸죠? 1인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분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각각의 지분권자가 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공유자들은 다 같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 밑에 문제입니다. 지난 26회 때입니다.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닌 것.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자, 매도인이 잔금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낼까요? 안 내겠죠. 매도인은 안 내고 누가 내는 겁니까? 매수인이 내야 되겠죠. 5월 31일 날 매도했으니까 안 내는 거지.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산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니라 누가 낸다고요? 매수인.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는 누가 냅니까? 지분권자가 냅니다. 그죠? 맞죠? 지분권자가 냅니다. 근데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고른 거니까 니은 맞죠?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
돼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냅니까? 틀렸죠. 수탁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 고르는 거니까 기업과 디귿 틀렸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종전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한 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공사비 대가로 받은 채비지 또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보류지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의 경우는 누가 세금 냅니까?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니까 정답은 니을도 틀렸네요. 틀린 것은 기읍과 디귿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걸 고른 거지요.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9쪽 문제로 풀어갑니다. 109쪽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누굽니까? 사용자가 되겠죠.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의 비율로, 아니죠.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안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시가 표준액을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틀렸고요. 3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3번도 틀렸고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입니다.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종중이입니까? 아니죠.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중재산의 그 공부상 소유자, 개인이 내야 되겠죠. 그러나 신고했다면 누가 낼까요? 종중이 내겠죠. 5번.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되 재산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틀렸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공유재산인 경우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분권자가 되겠고, 지분에 해당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서 그 지분권자들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재산세의 특성과 납세 의무자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전에 팔아라. 살려면 6월 2일 이후에 인수하면 재산세가 없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위탁자별로 계산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상 소유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주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 순이 되겠고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하면 종중이 되겠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연구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세금 내겠죠. 그러나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공사비 대가로 받은 채비지,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낸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